양정은의 인터뷰 선물, 오늘은 유익한 공간에서 진행을 합니다. 유익한 공간, 이름 참 독특하죠? 이 유익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거나 모임을 갖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은 전액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 기부하게 됩니다. 이 유익한 공간을 창안하고 만들고 또 이끌고 있는 국제아동도피연합의 신세용 이사장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잘 나가는 금융계에서 승승장구하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깨달은 일에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요. 신세용 이사장이 줄 특별한 선물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이사장, 그냥 동네 오빠 같은 분이 맞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네. 동네 오빠라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거의 매일 싸움하고. 사실 저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옥스퍼드에서 정말 죽도록 힘들었어요. 국제아동도피연합은 상당히 생소한 단체나 종교의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생긴 거라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오던 그 의문의 해답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 가려고 이렇게 가출을 하게 됐어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저한테는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까? 어떤 세상을 꿈꿔보고 싶으신지. 물론 저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겁이 겁나게 많으세요? 네, 겁이 겁나게 많은데 불가능한 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인터뷰 선물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되게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해외에도 다녀오시고.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오늘 되게 기대가 큰데요. 먼저 이렇게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이 공간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유익한 공간. 혹시 이사장님께서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 이 단체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짓게 됐는데요. 네. 저희 국제아동도피연합이 영어 문자로 하면 UHIC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란 뜻으로 AN을 붙여서 네. 유익한, 그리고 또 한국말로도 이제 유익한 공간을 좀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근데 실제로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직함과는 달리 하시는 활동들을 좀 살펴보면 그야말로 뭐 삼촌도 아니고 진짜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의 오빠처럼 네. 때로는 그냥 이름으로 다가가는 친구처럼 네.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도 또 직접 그런 그러니까 어린이들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고, 가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네, 지금 저희가 그쪽에 아프리카 쪽에 조그만 보건소처럼 이렇게 병원을 운영을 해요. 한 3군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아이들 한 3만 명한테 무료 진료와 또 무료 이렇게 약품을 이렇게 보급해주고 있어요.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미혼모 구호 사업이라든지 또 아동 오지 마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궁금한 게, 사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또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뭐 가정이라든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은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국제아동도피연합은 상당히 생소한 이름처럼 들리기도 해요. 저희 단체는 사실 굉장히 소규모 단체예요.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NGO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NGO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국제아동도피연합은 한국에서 10년 전에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네, 그리고 뭐 특정 그 단체나 어떤 이 종교의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생긴 거라서 굉장히 좀 작다 보니까 아직 홍보는 사실 덜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국 정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네네. 저희가 자문단체로도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키퍼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이제 오지마을에 들어간 건데 그 사업에 굉장히 어떤 가능성을 좀 보시고 저희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UN 쪽에서도.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소규모고 네. 또 역사도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네.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UN 같은 데서도 뭐 진짜 주목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왜 그럴까요? 이제 키퍼 사업 같은 경우에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한 친구가 거의 한 200~300명의 아이들을 이제 10대 질병 예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기존에 없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아서 어떤 어세스먼트를 통해가지고서는 훨씬 더 나은 방향의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 세계가 이 빈곤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방법론일 수도 있겠다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 연도에 이렇게 하는 사업 중에 일환으로 알비노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네.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신 때문에 알비노 아이들이 이렇게 살해까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도 있고 좀 특이성도 있어서 또 사람의 어떤 인지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좀 홍보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동도끼연합을 이끌고 계신 수장이니까 네. 당연히 그 수장의 리더십이 또 많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사장님께서 걸어오신 길도 되게 남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과는 조금 틀리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이제 뭐 게임하고 놀고 그런 거에 좀 약간 이렇게 심취해 있다면은 저는 제가 가졌던 어떤 의문에 이렇게 답을 찾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갈망하고 또 그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의문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뭐 불과 한 몇백 년 만에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100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진짜 수백만 명이 어떠한 하나의 이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네. 죽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뒤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뒤에 이 모든 거는 어떤 힘에서 이렇게 나온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학교에 들어가면은 가르쳐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산수를 배워도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것만 가르쳐 주고 정확한 그 제가 갈구했던 그런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형이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형이 미국에서 이렇게 방학 때마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아 그때 네, 굉장히 들어오실 좋은 때마다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미국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오던 그 의문의 해답이 있을 것이다. 나도 경험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미국에 가려고 이렇게 가출을 하게 됐어요. 가출까지 네, 13살 때. 뭐 결론적으로 좀 잡혀가지고 집에서 두드려 맞고, 이제 어머니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너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보내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게 됐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에 처음에 갔는데, 그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관학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좀 문제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아이들도. 곳이어서 거기서 뭐 거의 매일 싸움하고 매일 울고 그런 힘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유쾌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렇게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서 힘든 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책을 펴낸 거예요. 일기를 토대로.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리고 인종차별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제가 한국인이었던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는 이게 그 힘인가? 이게 바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올 수 있었던 힘인가라는 그런 답이라고까지 이렇게 좀 약간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야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때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그 이사장님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거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대학을 안 가고 전 세계를 돌아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도 그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4년이란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답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저희 형이 그때 옥스퍼드에 다니고 있었는데 형이 저를 좀 약간 설득을 해서 옥스퍼드에 이렇게 오게 했는데 제가 그때 옥스퍼드에 가서 이렇게 느꼈던 게 굉장히 지금도 생생해요. 찾으셨어요? 네. 옥스퍼드에 가서? 네네. 제가 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정말 그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이냐면은 철학이라는 게 사실 의문의 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의문을 가지면서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뉴턴이 모두가 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아니 저렇게 작은 물체도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바탕이 되어서 만류 인력 같은 게 나오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빌딩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의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힘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의문의 답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지가 네. 바로 이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되게 순한 같아요. 네, 그렇죠. 쿵푸 팬더에서 마지막에 왜 그 찾으면 네. 없잖아요. 네, 네, 아무것도. 맞아요. 약간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삶에 대해서 더 돌아보게 되고, 또 가치관, 그리고 도덕성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어떤 욕심보다는 만인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때는 궁극적이라고 생각했으면 대략 한 언제 정도의 그런 삶을 사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한 50대나 60대 정도에 돈을 많이 모아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금융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금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그 자본력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돕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제 자신이. 안 그러니까 행복하셨어요, 네. 그때? 돈은 많이 벌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적으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랑, 저는 이 돈 버는 걸 하나의 과정으로 봤는데 과정 자체가 아예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과정이 마치 목적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제 자신을 약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몇 년 뒤에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겠다. 누구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아도 다 접고 지금 하자. 해야겠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그 유익, 그러니까는 국제아동독기연합의 네. 모토인가요? 그렇죠. 그게 네. This is the moment.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네. 지킬 앤 하이드에서 말하는 바로 네.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혹시
아시겠지만 그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남을 이렇게 도울 때 생기는 어떤 이 화학적 반응이에요. 이 뇌 속에서 생기는. 그래서 아드레날린도 생기고 또 어떤 면역력 증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대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모든 걸 이렇게 던져버리고 네. 이쪽 길을 택했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국제단독기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주위에서는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융 쪽에 계신 분들도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말릴 정도로 그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모두가 반대하는 속에서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그렇죠.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렵고. 네. 그런데도 이게 옳은 길일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만 보고 모든 걸 다 내던졌을 때 오는 어떤 그 희열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또 한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그 베스트셀러 책 얘기하셨지만 네. 그건 10대 때 내신 거고 최근에도 또 네.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이 국제 네네. 아동돕기연합의 일종의 하나의 책, 동화책.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동화책이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을 한 권 사면 그 탄자니아에 태어나서 동화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동화책 한 권이 또 선물로 가요. 저도 요번에 그 탄자니아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저도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그 동화책이 어떻게 보면은 잘 팔려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또 탄자니아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좀 느끼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인생을 결정짓는 시간 네. 요즘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13, 그다음에 다시 21. 네. 그 의미가 굉장히 딱 그거를 한정하셨거든요. 답을 찾았어요. 아까 13은 네. 가출을 감행했던 시기. 네. 21은 옥스퍼드에 옥스퍼드의 들어가는 간식이. 시기. 네. 그 책에서 제가 좀 알려주고 싶고 또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모두한테 어떤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때만큼은 어떤 나의 이성과 감각과 본능, 감정 이런 거의 토대가 아닌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좀 찾아서 그거를 중심으로 모든 선택을 해나가면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매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쳇바퀴 굴러가듯이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에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중심으로. 그러면은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네. 움직이는 세계 속의 내가 아니라? 네. 되게 부럽다. 이사장님은 혹시 그런, 그러니까 내 위주로 조금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내가 나를 위한 다음에 또 내 가족을 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저만의 누리고 싶은 그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 이게 저한테는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제아동독기연합을 운영하는 게 제 삶이 아니라 아직도 저는 그 답을 찾는데 갈망을 하고 이 화두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는 아직도 그 13살짜리 아이예요. 집을 나가는. 그 어떤 저만 갖고 있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약간 걱정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애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 될까요? 글쎄요, 아직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네. 한 20년 후? 아니면 한 60살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약간 소망하는 게 있다면은 저희 국제남도기업이 저 없이도 잘 돌아가게끔 좀 잘 만든 다음에 저는 좀 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서 네. 이 자원봉사자 입장으로 뭐 탄자니아나 해외에 나가서 그런 봉사를 하면서 삶을 살고 싶어요. 아, 저는 정말요? 사실 저희가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보내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일인데. 만약에요. 네. 아무런 제약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어떤 세상을 꿈꿔보고 싶으신지.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놓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네. 정말 진짜 빌딩들밖에 없는 하나의 거리에, 예를 들어서 뭐 테헤란로 뭐 아니면 뉴욕 뭐 그런 거리에 빌딩을 사서 빌딩을 데몰리션을 하고 다 없앤 다음에 거기 이렇게 약간 동산처럼 해가지고 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두가 와서 그냥 편하게 책 읽고 잔디밭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책 같은 거 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금을 모아서 이거를 조금씩 넓혀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빌딩 숲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세계였다면은 약간 역행하듯이. 돌아가는. 네. 그래서 좀 더 자연과 친화적인, 그리고 좀 더 꿈을 꿀 수 있는 세계로, 좀 더 애기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나가면 더 세상이 좀 재미있고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자금력만 되면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받은 선물,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선물,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류의 궁극적인 힘은, 그리고 힘의 원천은 어떤 의문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새로운 걸 생각하고 이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이런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문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그런 게 하나의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고 네. 앞으로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저한테만큼은.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은 저는 주구장창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낫고 바른 세상이 되도록 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진짜 그런 이사장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세계가 조금 더 그런 선물을 받고 이상향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진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선물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선물에 큰 선물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rywhere